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식은 이 불교를 관통하는 불교가 모든 법문과 모든 스님들과 모든 철학서들을 보게 되면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닦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모든 법문이나 모든 교학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마음이 이거다라고 하게 되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대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다. 이게 마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대한 규정이 저러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수행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규정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마음 규정 자체가 이런데 수행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만큼 마음에 대한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 교학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란 유식에서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마음에 대한 규정은 인식 작용을 하는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고 교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란 인식작용을 하는 심식, 곧 요거는 8식이라고 그랬죠. 8가지식. 안, 이, 비, 설, 신. 여기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이렇게 5가지 전, 5식과 제6의식. 그래서 육경, 육식, 18개 했을 때, 근본불교에서 했을 때에 그 6가지 식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6가지 이식. 이 중에 의식 이전의 5가지 식을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부르고 6번째 의식을 제6식이에요.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그랬어요. 제7식부터는 잠재의식입니다. 심층의식이에요. 제8식은 아뢰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개,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러한 8가지의 식은 능동적으로 인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식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안식 보잖아요. 듣잖아요.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7식과 8식은 요거는 잠재식이라고 그랬어요. 심층의식. 그래서 이 8가지의 이 식들은 인식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유식 사상에서요. 근본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승유식이 와서 이 8가지를 나누어서 교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식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을 하는 8가지 식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8식설이고, 유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제8식석은 8개 식으로 마음을 구분을 한 거고, 능변식이라고 그래요. 능변하면은 어떤 그 연상이 돼요? 능동하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능변식이라고 그래요. 능변식. 그래서 제1 능변식은 아레아식이 돼요. 말라식을 제2 능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오식과 의식을 합쳐서 제3 능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설하는 설은 2개예요. 하나는 8식설, 그리고 또 하나는 3능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체적으로 인식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능변이라고 그래요. 능변의 반대말은 뭐예요? 소변. 소변은 뭐가 되겠어요?
인식 대상이에요. 삼능변설은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아래아식, 말라식, 그 다음에 의식과 전오식. 그리고 팔식설은 그냥 전오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이 마음에 대한 규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한 규정은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더러운 종자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야 됩니다. 유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유식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래아식에서 견분과 상분. 아래아식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전오식부터 해갖고 이거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지금 화내는 그러한 의식도 내 마음이고 그 화나게 만들었던 종자를 이렇게 영향을 준 아래아식도 내 마음이고 이거 마음이에요. 의식 제6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절대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래야식, 심층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종자들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봐요. 이게 뭐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눈인데 이건 나무예요. 우리가 이것을 딱 봤을 때에 이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에 무엇이 될지 이렇게 이 마음 상분이라고 그랬죠. 이 상분은 인식 내의 객관이라고 합니다. 이 상분과 이 이미지와 이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유식에서 인식 대상은 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계에 있는 이 인식 대상 자체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맺힌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외계에 있는 이 대상을 내 마음이 그려낸 내 이미지를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색깔인지 무슨 형태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함장되어져 있던 종자가 또 다른 내 마음의 이미지로 동시에 발현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분석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가 인식 대상의 결과값은 틀려져요. 주관적이죠. 이게 유식의 식전변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야식 자체가 견분과 상분으로 인식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견분과 상분, 우리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인식 대상을 인식한다. 식전변이에요. 결국은 유식에서 하는 소리가 내 마음, 내가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상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존재나 현상 자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가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것들만 우리는 주관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견부는 내가 되고 이 상부는 객관이 되고 그래서 주객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인식 과정에서는 주관과 객관 이원화시켜서 인식을 한다. 결국은 우리는 현상세계를 똑바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행위하고 인식하고 결과 그러한 업들이 전부 다 아래아식의 종자로 나머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식전변. 그래서 아래아식 자체가 굴러 변해서 좋다 나쁘다 세상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밖에 오늘도 날씨 좋죠? 그거는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밖에 날씨는 좋다, 나쁘다, 어떤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자들이
날씨가 좋다라고 인식을 할 때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져서 내 마음, 내가 본 것일 뿐이에요. 착각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열반적정, 번뇌가 꺼진, 집착이 꺼진 그 절대 무차별한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진리였었죠. 첫 번째는 재행, 무상.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법, 무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열반적정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식을 맛배기로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화, 현실 세계는 무상하고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대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고 당연히 내 마음 밖에 책상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천장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 같지만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에요. 출입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나한테는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나 현상 자체들은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음의 규정을 8식으로 놨고 3능변식으로 놨고 마음이 변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은 견분과 상분, 내 마음이 스플릿 돼가지고 내 마음 내가 보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6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판단해요. 판단하고 식별하고 우리가 일상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잘생겼다라고 판단, 식별하기 전에 뭐가 이미 작동된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에 판별, 분별, 식별을 하기 전에 뭐가 이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래 야식이 이미 제6식 판단하기 전에 다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분과 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판별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객관 대상에 대한 평가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또 다른 나인 상분, 내 안의 이미지를 그냥 보고 판단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식의 가장 핵심 내용이고 식전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마음과 이 세상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부 다 식전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부터 전 5식 자체도 얘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아래야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라식 같은 경우에는 사량식이라고 하는데 나예요, 나. 에고. 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식이 제7 말라식입니다. 이것만 다 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행 끝이에요. 나라는 상 자체가 없는데 객관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유식은 처음 유가 사진론이라고 하는 그 미륵,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륵보살님이 아닙니다. 저자가 이제 미륵 스님인데 연대 불명입니다. 처음 이제 시작은 유가사지론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식이 성립이 되는 것은 무착 스님에 의해서예요.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논술, 삼성설이라든가 아래야식이라든가 유식의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착 스님의 동생인 이 세친 스님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유식 30송이다라고 하는 거. 그 유식 30송의 아래야식과 식전변이에요. 그래서 세친 스님 때 유식 30송에 의해서 유식 사상은 이제 철학적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유식이란 식 무경의 준말이에요. 유자 온리 식 마음밖에 없습니다. 무경 경은 육경 할 때 인식 대상들은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내 마음 말고는
이 인식 대상, 경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식 대상은 우리가 인식한 것처럼 그대로 있다라고 아니에요. 뭐 장미꽃 예쁘죠? 장미꽃 예쁜데 장미가 예뻐요? 실제로 인식 대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인식의 성립은 인식 주관이 있고 인식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인식이 성립을 할 때 인식 주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인식 대상은 능동적이지 못하고 인식 주체 자체가 인식 성립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유식무경이에요. 곧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식무경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식학파는 설일체유부, 아비달마 불교나 부파불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실체론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 철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전부 다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 철학도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꿈을 의식했던 그 마음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식에서는. 그리고 전부 다 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성불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실천 수행에서 전부 다 공인데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공이라고 했을 때 조금 빈약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을 하면서 유식학파는 전면에 나오게 되죠. 내가 강하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모르면, 무명하면, 지혜가 없으면 육도라고 들어봤죠? 육도윤회. 무시무시한. 그냥 살을 갈아먹고 뼈를 그냥 바짝 말라서 그냥 콩콩콩콩 쪄가지고 갈아먹고 그냥 용암 속에 들어가고, 그러한 고통들을 6, 세계에 받고 태어나면서 그 고통을 받는다. 근데 그거는 죽어서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불길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유식이나 철학이나 한 번씩 사유를 해보세요. 윤회는 끝도 없어요.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탈출구는 여기에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의 발생, 당연히 인식 대상과 함께 하죠. 그 인식 대상 자체가 존재이든 물질이든 어떤 현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인식의 발생은 인식 대상과 함께 할 수 있죠. 인식 대상은 인식될 때만 존재하지, 인식을 떠나서 객관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 경이요. 인식 객관. 이거는 뭐 인식 대상이에요. 이 둘의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립한다면 눈과 그 다음에 대상들이 있을 때 인식은 성립을 해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에서 연이라고 불러요. 인연할 때 연. 인식 주관, 주체적으로 연을 맺는다라고 해서 능연이라고 그래요. 이 인식 대상은 소연, 소극적이다. 능연과 송연. 마음이 어떤 대상을 딱 인식을 할 때 모든 마음은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식전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견분과 상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유식에서 제1명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못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은 색이죠. 이 물질 색인데 이 물질을 인식으로 환원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못생김 딱 판별을 할 때 제6식은 어떤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아레아식에서 견분과 상분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진다. 견분은 보는 거예요. 상분은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 못생긴 이미지는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내 종자 안에서 환경에 딱 맞았을 때 딱 올라와요. 과거에 저러한 형태의 사람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종자가 올라왔을 때 그거는 내 인식 안에 있는 이미지, 내 마음의 이미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은 주관과 객관, 이 주관, 이것은 나중에 견부는 더 발전되어지게 되면 견부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부는 객관 세계가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다. 이거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유예요. 유는 전부 다 존재예요. 이러한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을 나의 마음 상분으로 환원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불교계에서만 주장하는 거예요. 저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이미 30년, 40년 전에. 혹은 서양 철학에서 뭘로 증명이 됐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객관 대상들을 내 마음 자체, 선험적,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나 주관적으로 객관 대상들을 포장하는 그러한 선험적인 경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는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마음 안쪽으로 들어오죠. 칸트 이후서부터는 진리 자체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식 자체, 마음 자체, 마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식 자체에서 어떤 외부 대상을 딱 봤어요. 이 외부 대상을 딱 봤는데 봄과 동시에 이 아래야식에서 이거와 맞는 것을 찰나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내 마음 안에 상분이 이게 딱 올라오면 이거를 보는 내 마음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이걸 봐요? 아니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라고요. 이게 말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것 같지만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 현상이에요. 견분과 상분은 전부 다 우리 마음입니다. 아래야식에서 일어나는. 이거와 이거는 같지 않아요. 물질들을 인식으로 환원을 한다. 식전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내의 주체 기능을 하는 인식 주관이다라고 보면 되고, 상부는 이미지, 인식 내의 객관적인 기능. 그래서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견부는 보는 내 마음이고 상부는 보여지는 내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마음이고 보는 마음이고 내 마음이에요. 인식 주관은 견분으로, 인식 객관은 상분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돌덩이는 내가 본 것, 이것은 이걸 본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식에서. 이 돌멩이를 본 거예요? 아니면 이 돌멩이가 이미지화 되어져 가지고 상분으로 변한 내 마음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본 거예요? 이미지를 본 거예요. 이 물질이 인식화 되어져서 상분으로 아래야식 종자가 딱 올라와 있는 이 이미지를 본 거지 이것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본 것은 내 의식 안에 비친 돌멩이의 이미지상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 같아요? 타이어 아니에요? 렌즈예요. 카메라 렌즈. 카메라 렌즈 딱 보게 되면 지금 이거 바닷가가 딱 있는데 바닷가가 여기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바닷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를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는 거라고요. 카메라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바다 색깔이 뭔지 바다의 물질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아래야식에 있었던 정보들, 종자들이 이미지화 시켰던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것. 식전변은 대단히 중요해요. 화엄경의 대의는 뭐예요? 일체유심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일체는 유심, 내 마음 여기에서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은 그러면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견분과 상분이 만나는 그 지점이 세상이에요. 유식불교에서는 열애장, 법화, 화엄, 선정이 전부 다 크게는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 하나 빼면 없는데 팔만대장경 한자로 줄이면 심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부 다 세상을 만들어낸대요. 모든 존재나 현상들, 미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견분과 상분. 내 마음이 인식 과정에서 이원화되는 견분과 상분이 만나는 그 마음에서 모든 세상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친 것은 상분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상분인데 이걸 누가 보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또 봐요. 그러니까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대단해요. 강아지만 보여요.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인식 대상을, 환경, 조건, 대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즐기면서 그거는 다 뭐예요? 견분과 상분의 작용이죠. 그래서 견분과 상분,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그려놓고 견분과 상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서워, 외로워, 나는 좋아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고통에 빠진다. 그 고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다? 견분과 상분. 견분과 상분은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유식에서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골자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